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다시 영상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올려볼까 합니다. 잘들 계셨죠? 자, 영상을 이제 어떻게 올릴까 생각하고 하다가요. 주식 투자 격언이 그 투자할 때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함께 주식 투자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영상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격언은 현재 테슬라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 예. 이 말은 아무리 부실주라도 금융 장세,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 있죠.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2000 그때 20년 팬데믹 머니 풀리고 나서 막 상승하는 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흑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실주들도 부채가 많은 부실주들도 그 재료를 가지고 기억나는 게 DQ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이 DQ라는 주식이 여기서 10배 상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전기차 그 뭐 친환경 바람이 불어서 테마주로 그 부실주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올라갔던 그리고 게임스타 같이 이렇게 막 밈 주식들도 많이 그 올라갔던 이제 그런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돈이 풀리는 그런 금융 장세.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요 이야기는 그래서 어, 주식도 중요하지만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그냥 우량주 사면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량주라도 천정권, 그러니까 대세 하락기, 그럴 때 산다면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어, 대표적인 우량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되겠죠? 하지만 대세 하락기. 예. 자, 이때는 어떤 때였나? 어, 테이퍼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어, 대대적으로 하락기가 있었죠. 어, 금리를 인상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자, 그런 대세 하락기에는 아무리 우량주를 사더라도 이런 하락을 맞이한다.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격언을 지금 이제 거울 삼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 이제 어, 하락을 해서 가격이 좀 싸졌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금리의 고점이 나타났었죠. 음. 어, 2020년과 2021년 장세와 지금 2023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장세 성격 여기는 어떤 때였고 여기는 어떤 때였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그러니까 저금리에 돈이 풀리는 그런 전형적인 금융 장세,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금융 장세는 아니고 여기는 좀 기형적인 그런 장세죠. 그리고 바이든 노믹스라고 하죠. 음, 바이든 대통령의 돈 풀기.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AI 테마와 같은 이런 재료 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자, 어, 이런 재료 장세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유를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상승했고 상승했으니까 같은 성격인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죠. 앞서서 DQ 같은 차트를 보시다시피 어, 이 나스닥이 23년 초부터 올라온 장세에서 이 이런 부실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일종의 그러니까 부실주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23년 들어서 마진 하락을 당하면서 실적에 문제가 생겨서 일종의 부실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엮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때를 알고 보게 되면은 그 장의 성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한 뭐 7월, 9월, 뭐 빠르면 7월. 그러니까 곧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세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금리 인하 조치 전에 지금 이번 달에 벌써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죠.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 조치가 되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승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융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뭐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막 그런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거든요. 어, 근데 그것은 저금리 상황에서 저금리라기보다도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는 것은 뭐 다 동일하게 많이 올라간 장세인데 여기서 올라온 만큼 또 그만큼 더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폭등장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곧 금리 인하도 있을 것인데 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폭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 그런 거고. 이제 현재 이제 여기서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산 이후에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이 이제 어떤 때인가? 자, 이 어떤 때인가? 그동안 저는 이걸 이제 재료 장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재료 장세에서는 그 재료가 힘을 다하게 되고 재료가 이제 끝없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물론 AI라는 재료가 지금 갑론을박이 있죠. 이건 진짜다, 버블이 아니다. 하지만 높아진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꺾이면 안 되겠죠. 근데 주식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려면은 힘이 든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때는 이건 재료 장세 중이고 이 재료가 힘을 다하게 되면 꺾이게 된다. 그래서 이 재료 장세가 힘을 다해서 꺾이기 전에 바로 바톤 타치를 해서 금융 장세로 이제 변해서 대량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밀어 올리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도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장세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결국에 시장이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이어간다면 부실주들, 그러니까 DQ나 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재료 장세가 끝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가 다시 이제 만들어진다. 근데 그러면 또 좋겠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금융 장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숨고르기를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도 어, 그 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올라가는 막 그런 장세가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어,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소형주들, 부실주들, 밈 주식들과 함께 좀 같이 엮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과 좀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이 좀 싸지고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중에 다시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또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근데 실적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바닥 부근에서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2분기 실적이 바로 실적을 개선시켜주고 그 펀더멘탈적으로 근원적으로 회사의 어떤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또 로보택시도 좋은 발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근원적인 이 회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어떤 이 체인지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 주가 흐름에서 이제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된 이 모습은 그걸로 이제 그 이해가 되죠. 지금이 2020년과 2021년처럼 금융장세가 아니었다. 23년과 24년 여기까지는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그런 금융장세가 아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선별되어서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선별이 되어서 움직인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부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때를 지금 잘 좀 파악하는 그런 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이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 지금 왜 쉽지 않냐면 빅테크들이 이렇게 밀어 올린 지수 차트의 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실적이 좋은 몇몇 대형주들, 재료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차트예요. 예. 그래서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큼 더 가야지 매수할 만한 무슨 그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942달러에 사신 분들은 한 10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00달러까지 계속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예.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예. 이 이격이 워낙에 크고 예. 지금 100달러에서 좀 900, 여기니까 지금 800%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은 급등을 하면은 이제 쉬어가는 기간을 갖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2,000달러 갈 거야 하고 이게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시세라는 것은 막 이렇게 불을 뿜을 때 뭐 좀 더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참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년에 한참 시세가 좋을 때 사신 분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고생을 했듯이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빅테크들과 떨어져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부실주 그쪽 종목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이 밈주식 저가주 부실주들의 움직임이 파악이 됐고 그럼 그에 따른 그 매매 전략을 취하면 되겠죠. 어, 그 펀더멘탈이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거 그걸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저가에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전략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떨어졌던 주식들도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이 YINN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중국 그 ETF거든요. 근데 이 중국 ETF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이 계속 안 좋았었고, 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실주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나스닥은 AI 종목들은 급등을 하던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에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이렇게 사서 이렇게 모으고 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가 또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것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이제 중국이 조금 나아지네 한 거 확인하고 가서 이렇게 사시는 방법도 있고 어 그래서 그렇게 그 나누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종목들이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였고 또 그동안 이제 하락을 보였던 이쪽 이제 저가주, 소형주, 밈주식들이 있다. 이게 테슬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아까 YINN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또 그렇게 좀 내리다 보면은 내리는 기간에 이제 사서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이라는 기간에서는 괴로워요. 이 바닥이라는 기간은 막 이렇게 쉽게 막 바닥을 막 벗어나고 막 그게 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서 모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올랐던 재료주들, AI주들이 또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료주들이 재료의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고가권 인식에 대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이제 좀 조정을 보인다. 그럴 때 이제 아까 DQ 같은 종목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이제 어떤 이슈 같은 것이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쫙 움직이기도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 투자 격언을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이 격언과 격언이 현재 이제 이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